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우선 오늘은 제가 전반적인 내용들, 좀 이슈들이 뭐 새로운 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좀 뭐 짧게 하려고 하겠지만 또 하다 보면은 길어져요. 근데 우선 말씀드릴 거는 오늘 앞전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등락이 좀 크다 보니까 먼저 이쪽 관련해서 뭐 댓글로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냥 댓글 대신에 이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뭐 이제 가는 그 관련주들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관련주들이 예스24가 이제 지분 한 2% 정도 가지고 있고, 한국금융지주가 이제 2대 주주로 몇 퍼센트였지 얘네가? 하도 저도 그때 할 때 이유는 보지가 않아서 보질 않아가지고 얼추 보니까 여기 33% 정도 가지고 있네요, 총. 지금 한투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 문제 때문에 그 한국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적어요. 뭐 4. 몇 퍼센트 같은 거네. 뭐 그런 식으로 갖고 있고, 그 아래 자회사인가 손자회사가 이제 한국밸류자산운용. 근데 100% 자회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다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게 금산분리 이런 것 때문에 뭐 이거를 이쪽으로 옮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영상은 한국금융지주 우 관련해가지고 하나 올린 게 있고, 옛날 거 보면은, 그리고 예스24 관련해서 올린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고, 뭐 우선은 카카오뱅크가 뭐 아직 주관사가 나온 건 아니에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주관사가 이미 들어와 있죠. 두 군데로 지금 주관사가 정해져 있는데, 솔직히 저는 페이는 관심이 별로 없어서 아예 안 보고 있습니다. 원체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뭐 시총이 뭐 얼마나 클지, 그리고 갈 수 있는 그 갭이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그 모멘텀이나 이런 게, 차라리 뱅크 같은 경우는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고, 지금까지 IPO를 했던 애들이 뭐 4조, 2조, 뭐 5조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얘는 뭐 지금 9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장외 시장에서 카카오뱅크 주식이 움직이는 걸 그대로 역산해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은 30 몇 조가 되는데, 솔직히 그건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냥 무난하게 그 증권사에서 이제 계산한 대로 한 9조 정도 보고 있어요. 자, 근데 뭐 9조 이상이 될 수 있는지는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의 계산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산한 대로 좀 믿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 9조 정도라고 보고. 자, 다음 뭐 여기는 뭐 8조라고 돼 있죠. 뭐 9조라고 얘기하는 증권사도 있고, 뭐 8조도 있고 10조도 있어요. 약간 빅히트 엔터랑 비슷하죠. 처음에 뭐 3조다, 4조다, 5조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4.5조에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8조다, 9조다, 10조다 했으면 한 9.5조, 뭐 이건 완전히 그냥 제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유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흥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자, 해서 이쪽 관련주들 오늘 좀 많이 주가가 올랐고, 자, 그래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카뱅 상장 기대감으로 이제 뭐 신고가를 찍었다. 예스24도 신고가를 찍었다. 제가 관련주들 중에서 쓸만한 애들은 딱 두 개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렇게 근데 빨리 갈 줄은 몰랐어요, 저도. 왜냐면은 최소한 카카오뱅크 주관사가 좀 생긴 다음에, 주관사가 좀 정해지고, 주관사가 정해지면은 그래도 뭐 한 준비 기간이 있거든요. 몇 개월 지나서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때는 이제 막 달리겠죠. 증권 신고서 제출이면은 뭐. 근데 그 전부터 지금 아직 주관사가 정해지기 전에 좀 일정이 굉장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쓸만한 애는 얘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IPO는. 그래서 제가 앞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카카오 게임즈 끝나면은 빅히트 엔터를 하겠지만, 이미 빅히트 엔터 관련주들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끝나고 얘가 끝나면은 그 다음이 뭐야 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근데 그 이슈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카뱅 이슈로 이런 테마로 간다면은, 그 본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급으로 가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을 띄고 가요. 죄송합니다, 계속 목이 잠겨서. 테마성을 좀 띄고 가는데, 앞전까지는 굉장히 본주가 잘 갔어요, 우선주보다. 하지만 오늘 보게 되면은 지금 상한가를 치고 얘는 20%가 좀 안되게 올랐죠. 뭐 안 오른 건 아니에요, 잘 갔어요. 근데 지금 우선주가 결국은 제가 SKU가 SK를 따라잡는 그런 모습처럼 뒤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선주가 조금씩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슈팅을 줄 때마다는 우선주가 더 크게 갈 거예요. 근데 우선주가 가려면은 이게 한국 금융지주의 뭐 3분기 실적이나 이런 게 좀 괜찮다 싶어서 가게 된다면은 본주가 더 잘 가요. 그때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우선주하고 예스가 같이 가는지 보시면 돼요. 얘네 둘은 같이 갈 거예요. 거의 우선주하고는. 뭔가 우선주가 좀 잘 가네 싶으면 예스를 한번 보세요. 그럼 예스도 좀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날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뭔가 이슈가 있었거나 뭐 뉴스가 있었거나 아니면 수급 자체가 어디선가 막 카뱅 수급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관련주 수급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뭐 이제 좀 많이 올랐다고 지금 팔아야 되냐 아니면은 뭐 팔고 다시 사야 되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얘네 셋 다 우선은 배당을 좀 줍니다. 예스도 배당이 그렇게 적지 않아요.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 거의 3% 정도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한 2, 3% 나와요. 나쁘지 않아요, 얘도. 자, 그리고 한국 금융지주 우 같은 경우는 그 시가 배당을 보겠죠. 이제 다들 사시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만원에 사고 어떤 분 2만원 사는데 똑같이 200원을 주게 되면은 자 1%고 어떤 분은 2%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데 그래서 시가 배당을 보게 되지만 못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최소 3,000원은 가벼워요. 3,000원까지는 배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많게는 거의 4,000원 좀 안되게 이 사이에서 배당이 지급이 될 것 같아요. 자, 6만원이라고 대충 쳤을 때 6만원 넘었네요. 6만원을 쳤을 때 3,000원이면 한 5% 되죠? 맞나? 20 곱하면은 0 맞죠? 자, 3,000원이면 한 5% 돼요. 왜냐면 오늘 주가가 많이 떴거든요. 자, 이제 앞전에 막 5만원, 4만 얼마 할 때는 제가 막 7, 8% 배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지금 사면은 잘 나오면은 좀 더 얘도 올랐으니까 잘 나와야 이제 한 5%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는. 자, 이제 배당으로는 그렇게 막 엄청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내일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오른다면은.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선은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예스24도 제가 품절이라고 했어요. 품절주들이 뭐냐면은 유통비율이 지금 44%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총이 낮아요. 나름 2,400억. 자, 지금 이거는 주가가 올라서 2,400억이 된 거고, 앞전에 제가 이때 이맘쯤 설명드렸을 때는 8,000원 되기 전인가 이쯤 설명드렸을 때는 정말 쌌어요. 이게 거의 반절이죠. 그때가 한 1,500억인가 이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통비율 44% 때리면은 굉장히 적죠. 한 800억이면 움직이죠. 거의. 그랬던 애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틀 동안 시세 제대로 줬고, 이게 앞전에 없을 거예요. 보면은 거의 있네요. 우선 근데 오늘 가볍게 이거 다 돌파를 했어요. 보면 안착도 다 됐고, 얘가 한 번 더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힘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얘네가 8만주. 자, 분으로 볼게요. 우선은 여기 상을 마감을 한 게 금융지주가 많이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예스가 눈치를 보고 있다가 결국은 금융지주가 상을 한번 치기 시작하니까 예스도 굳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스도 좀 한계점에 다다르긴 했거든요. 자, 한계점에 다다르는데 뭐가 중요하냐, 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사신 분들은 뭐 솔직히 사고 팔고 되게 쉬워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뭐 한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종목당 그러신 분들은 이거 샀다가 팔고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그 정도로 사보셨으면 알겠죠. 지금이야 오늘 같은 날이나 어제는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래량에서는 굉장히 사기 힘들어요. 그래서 모으기도 힘들고, 나중에 하락을 한다 해도 하락 때 모으려고 하면은 내가 왠지 그냥 다 올려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다시 모으기 힘드시니까, 제 생각에는 그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대응은 그냥 하나는 이 정도에서 만약에 내일 갭 떠주면은 적당히 먹고 나가고, 딴 거 좀 먹다가 이게 조정을 받거나, 조정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왜? 아직 주간사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주간사 자체도 아직 안 나온 마당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렇게 완전 무너진다는 건 아니에요. 좀 무너지면은 당연히 저가 매수세가 당연히 들어오겠죠. 하지만 조정은 뭐 횡보를 하든 아니면은 최소한 13,000원대 이 정도까지,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정도 절반으로 내려오거든요. 이 정도까지 좀 나가서 좀 놀다 와도 되고, 근데 이제 그거는 돌아왔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판 수량을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겠죠.
근데 그게 좀 어려운 종목들이니까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뱅 해봤자 내년 상반기에요. 내년 상반기면 6월인데 솔직히 지금 IPO 이렇게 대호황이지. 거기다가 유동성 넘쳐나죠. 증시 좋아지고 있죠. 이럴 때 솔직히 카카오는 상장을 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이에요. 페이지는 주관사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지만 페이지를 뒤로 미룰 수도 있어요. 나중에도 돼요. 왜? 얘는 끽 해봐야 1조짜리인데 지금 9조짜리를 갖다가 얘를 갖다 잘만 뻥튀기면은 몇 조를 더 받아먹을 수 있는데 지금 1조짜리에서 뭐 한 1000억 더 받겠다고 카카오가 이걸 먼저 한다? 차라리 카뱅을 갖다 좀 더 땡겨가지고 카뱅을 먼저 좀 진행하는 게 낫겠죠. 카카오 입장에서는 돈을 벌려면은 IPO로. 그래서 페이지와 뱅크의 그 순서가 바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지금 딱 적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러고 금융지주도 내용은 똑같아요. 뭐 더 오르면은 더 오르는 대로 해서 더 잡으면 돼요. 근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잡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시총이 아무리 뭐 이렇게 4천억 가까이가 된다 하더라도 물량이 거의 없어요. 뭐 이거 상처 쓰니까 지금 물량 막 6천 개씩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여기 있어봐야 500개, 뭐 진짜 많을 때 막 1000개 누른다고 엄청 누른다고 막 있으면 2000개 이거 절대 못 깨고 막 매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가던 애들인데 뭐 오늘이야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역대급 거래량 터졌죠. 했으니까 잘 갔어요. 근데 얘도 아무래도 내영주고 일정이란 게 있기 때문에 뭐 무한정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무한정으로 갈 수도 없고 얘가. 그래서 저는 얘도 한 번 정도 뭐 더 튀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의 조정은 있을 것 같고 조정을 받는다면은 이제는 뭐 완전히 신고가 영역이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얘는 뭘로 봐도 지금 뭘로 봐도 할 게 없고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얘는 솔직한 말로 저는 그냥 이거 사기도 힘든 거 그냥 쭉 가져가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일정이 좀 길죠. 어떻게 보면은 주관사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몇 개월 기다렸다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데 길게 잡으면 6개월이 될지 뭐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적당히 먹고 좀 놀다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뭐 배당도 있으니까 12월까지 넘기시면서 배당도 받고 그 다음에 카뱅이 상반기라니까 상반기까지 쭉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적당히 먹고 좀 딴 데 놀다가 뭐 주관사가 선정됐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 그냥 중간에 막 올라타도 괜찮겠죠. 근데 딴 데서 잘 벌 수 있다면이겠죠. 자, 그리고 뉴스가 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달쯤 남았나. 자,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하면서 달러 패권을 지금 균열낸다.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이제 가져오려고 해요. 위안화의 그 비율을 높이려고 해요. 그 어느 나라가 있어. 예를 들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한국이 물건을 샀어요. 뭐 예를 들어 어디 뭐 중국은 안 되겠고 뭐 캐나다한테 물건을 샀어요. 근데 얘네들은 달러를 원해요. 달러로 줘. 달러를 줘야 되죠. 그래서 그 국고에는 달러를 갖다 계속 비축을 해놓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좀 차 있어야지 그 IMF나 이런 걸 갖다 겪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뺏으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 캐나다가 이제 중국 위안화로 줘 라고 하면은 달러는 무너집니다. 결국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하고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달러도 지금 디지털 달러를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별로 생각을 안 했었던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엔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뭐 이거는 뭐 자주 얘기했던 내용들이어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인터넷 원천 기술이고 자, 중국은 신종 앞에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겠대요.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핸드폰에 배터리만 있고 그러고 지금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 그거 뭐 프로그램 같은 것만 깔려 있으면은 인터넷이 안 돼도 되고 NFC 뭐 이런 것도 안 돼도 되고 뭐 다 안 돼도 된대요. 근데 송금이 된대요. 그러니까 정전 상태 이런 거 전기만 있으면 된다. 핸드폰만 켜질 수만 있으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제가 다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22년도에 한다고 합니다. 그 뭐 미국이나 다른 모든 웬만한 국가들이 전부 다 22년을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지금 준비 중이고 이제 곧 있으면 21년이잖아요. 1년 남았어요. 그러면은 점점 본격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미 테스트하는 나라들도 많고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왜 말씀을 드렸냐, 이거 뉴스는 제가 안 끌어놨는데 10월 15일이에요 G20 그 워싱턴인가에서 주최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뭐냐,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지털 화폐 위안화 아니고, 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걸로 가자라는 그런 안건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하는데, 뭐 매번 들으셨던 내용이니까 이거는 이 정도만 하고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해서 제가 앞전부터 얼추 한 요정도, 이때가 3,500원에서 700원 사이였을 거예요. 이거 크게 가기 전에 이때쯤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쯤부터 좀 모으신 분들은 지금 뭐 평단 되게 여유로울 거예요. 근데 이게 모으기가 쉽진 않아요 사실. 오늘이야 뭐 보자. 자 보시면은 지금 위로 뭐 이렇게 물량 누르는 물량인 것 같이 해도 끽 해봐야 6만 주죠. 만주 해봐야 4천만원 4,500만원. 6만주 64 24 한 3억이 좀 안되죠. 자 3억도 안되는 돈이 이렇게 깔려있어요. 얘는 예스24보다도 더 품절주예요. 예스24는 움직이기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얘 같은 경우는 발동이 걸리는 순간에는 정말 거의 그 삼성중공 우 같은 게 지금 얼마였지? 한번 볼까? 자 얘가 지금 시총이 520억이잖아요 자 유통비율은 뭐 다 돌겠죠. 웬만해서 유통비율 안 써있으니까 다 도는 것 같아요 얘는. 자 520억짜리인데 KCT를 보시면은 얘 780억짜리예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유통비율을 잘 봐야 돼요. 36%예요 자 780억에 이거는 본인들이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80억 곱하기 0.36을 해보시면은 얼추 200억대가 나올 거예요. 200 몇십억. 오늘 또 주가가 올라서 좀 바뀌었을 텐데 지난번에 한번 계산해 드렸는데, 자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쭉 꾸준히 잘 올라왔고, 매동 같은 걸 보게 돼도 뭐 KCT 같은 경우에 오늘 개인이 좀 가져오긴 했어요. 아무래도 웨인이 최대한 누르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전장에는 웨인이 좀 눌렀었고, 그 다음에 오후장 들면서 갑자기 매수로 돌변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6만주에서 갑자기 플러스 3만 정도가 갔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급등은 아니죠 뭐 6%니까 한 4, 5% 돌파를 진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한 4에서 5만 정도 놀더라고요. 이제 다 팔고 다시. 근데 뭐 수량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계산을 한번 해놨었는데, 요때 팔았을 때 외국인의 남은 수량은 플러스 3만주 될 거예요. 자 거기에 이거 다 더하시고 이거 빼시면 돼요. 얼추 한 16만에다가 22, 23만 23만에 38만에 팔하면은 46만원, 거기에 마이너스 5 하면 41만주, 한 쥐고 있는 게 한 41만주 될 것 같아요. 얘네들 외국인 한번 크게 오르면은 누를 정도의 물량은 돼요. 41만주면. 근데 41만주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41만주를 곱해보면은 이 금액에 만주 해봤자 4천만원 4천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10만주 해봤자 4억 4, 4, 16 16억 20억이 채 안되죠. 거의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거. 솔직히 20억 정도라면은 기사 하나 제대로 뜨고, 그리고 G20 관련해서 이슈 도배화 되면은 솔직히 크게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KCT가 사기는 어려워요 이래저래. 자 이 정도로 도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물량 모으는 게 굉장히 일이죠. 우선은 앞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들 오늘 다 돌파를 시켰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예전부터 이거는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 수도 있어요. 갭을 살짝 띄우긴 했죠. 오늘 갭을 살짝 띄웠는데, 이런 거, 이 전날 거, 이런 전날 거 꼭지 이런 거 다 밟아주고 뜨고, 자 앞전에 이런 자리를 다 밟았죠. 지금 다 밟고 시작을 했죠. 그러면 밟으면은 보통 웬만해서는 그냥 장대 세운다고 했어요. 딱 장대 세우는 자리였고, 하지만 아직 앞전에 웨인이 장난질했던 요 자리 넘으려면 좀 많이 가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그냥 쉽게 돌파할 것 같아요. 내일 이 정도는 되게 쉽게 돌파할 것 같고, 우선은 시간 외에서도 거의 1% 좀 안되게 올랐고, 내일 거의 한 4,600원 이상에서만 시작한다면 내일도 좀 좋은 그림, 좀 강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예스24보다 좀 더 사기도 더 어렵고, 근데 그 어려운 만큼
품절주나 저시총들은 움직임이 등락이 굉장히 커요. 한번 출발을 하면은 솔직히 이런 애들은 뭐 10,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재료만 괜찮다면은. 당연히 재료가 따라줘야죠. 아무리 뭐 저시총이어도 재료가 안 되면 안 되는데. 해서 KCT가 완전 대장이고, 솔직히 다른 애들은 거래량이랑 이런 거 봤을 때 별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래량이 적으면은 이거 내가 사면은 그냥 주가가 올라요. 근데 내가 팔 수가 없어. 이거를 나중에 팔 수가 없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문제가 되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 꽤 많이 터졌어요. 웬만한 애들 이상 터졌죠. 그냥. 자, 해서 이런 애들도 좀 잘 터지고 있고, 그래서 이슈가 터지면은 한 번씩 크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막 상한가도 한 번씩 치거든요. 얘도 상도 치고 이런 애니까 한 번 갈 때 잘 갈 것 같아요. 얘도.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거를 돌파할 때는 요점 있죠. 요 지점 돌파를 할 때는 장대를 세우면서 크게 갈 거예요. 강하게. 거래량도 굉장히 터질 거고, 좀 그렇게 봐요. 뭐 요즘 트렌드가 약간 그렇게 해서 돌파하는 그림이거든요. 웬만한 게 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월은 가봐야지. 기본적으로 G20 얘기도 나오고 9월 말 되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좀 기사화되고 이슈가 되고, 그리고 홍남기 그분 뒤를 뭐라고 불러야 돼? 그분이 그 G20 가서 뭐 발언하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이슈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자, 해서 얘네들은 이런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말씀드렸고, KCT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맞다. 수급을 안 봤구나. 수급만 말씀드리고, 우선은 오늘도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사모펀드 뭐 소량이긴 하지만 좀 들어왔고, 외국인도 잘 끌어줬어요. 그래서 우선주도 나쁘지 않아요. 한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이 올라갔는데 생각외로 개인이 많이 안 샀죠. 지금 몇 바퀴 막 돌려왔는데 결국은 올린 애는 사모펀드예요. 수급 굉장히 좋아요. 얘도 한 번 정도 더 튀길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예스24 엊그저께 막 좀 잘 올랐다 했었을 때 이제 사모펀드였잖아요. 지금 또 사모펀드, 지금 카카오뱅크 쪽 이런 관심 있는 곳들이 사모펀드나 기법 이런 애들 지금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관련주들이. 그래서 외국인 수급 안 봐도 돼요. 그냥 얘네들은 사면은 그냥 시장가로 원웨이로 그냥 쭉쭉 뽑아대요. 그냥 뭐 가격도 안 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지들 돈 아닌 건지 하고, 뭐 연기금도 들어왔네요. 오늘 예스24 얘는 뭐 꾸준히 잘 갈 것 같아요. 어디 한 번을 갖다가 더 튀었다가 지지를 받고 가겠지만. 그러고 KCT도 알잖아. 오늘 개인이 샀지만 기법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약간 입질 보이죠. 약간 사모펀드는 뭐 아직은 안 들어왔는데, 사모는 안 들어왔지만 기법이 오늘 좀 그래도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이것도 뭐 금액이 크진 않아요. 내용이. 자, 근데 앞전에 비해서는 약간 의미 있는 숫자라고 좀 슬슬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이기 시작하면은 약간 수급 패턴이 좋아지는 게 보이겠죠.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만약에 댓글에 이거 관련된 거 내용 있으면은 그냥 전부 다 여기에 있다고 그냥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슈를 좀 볼게요. 오늘은 그 미국 노동절이다 보니까 미장이 안 열려요. 휴장이에요. 휴장이고, 미국이 쉬면은 좋죠. 얘네들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다음날 괜히 막 그런 거 있는데, 내일은 좀 잘 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뭐 유럽도 오늘 짠 것처럼 미국 쉰다고 지금 신났죠.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빨갛잖아요. 한국도 오늘 미국 쉰다고 빨겠죠. 그냥 미국 계속 쉬어야 돼 얘네는. 자, 그러고 얘네는 선물은 움직여요. 그래도 선물 움직이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미국도 뭐 악재는 딱히 없어 보여요. 그러고 유럽도 좋고 해서 내일은 또 지수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이상한 발언만 안 한다면 괜찮겠죠. 자,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는 계속 제가 좀 안 좋은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사실상 저 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거를 좋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안 되죠. 굉장히 지금 웬만한 코로나 관련주들은 지금 수급 자체가 안 좋아졌을 거예요. 거래량 자체가 안 터지고,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그쪽에 관심을 안 가져요. 왜? 오늘 119명이거든요. 이거 안 했다.
119명인데 한 내일 볼게요. 내일 추정이긴 하지만. 자, 오늘 더 적어요. 어제보다 더 적어요, 오늘이. 자, 뭐 주말이 뭐 더 진단이 적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5단계 하면서 2.5단계 일주일 더 하면서 진짜 100명 이하대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가 지금 119명이지만 내일 만약에 두 자릿수가 나온다,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또 뭐 300 넘었다 400 넘었다 이런 것처럼 두 자리 됐다, 의미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관련주들 힘 못 받죠. 뭐 폭락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이미 좀 많이 빠지고는 있어서. 폭락은 아니겠지만 생각했던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전국적으로 돌고 수도권에서 도니까 이게 힘들 거다. 그래서 결국은 못 막는다. 결국은 3단계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었죠. 근데 그것과 방향이 반대되니까 바로 안 가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정도고, 뭐 닷새째 100명이다 24일 만에 지금 최저 세 자릿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과는 또 다르죠, 뉴스 기사들이. 그러니까 겁줄 때는 뉴스 기사를 갖다가 재생성하는 게 굉장히 그런데, 또 겁을 안 줄 때는 어떻게든 최장기간 막 뽑아요. 24일 만에 최저 이런 거. 참. 자, 그러고 오늘 오전에 이게 뉴스가 났어요. 이거 행사 이거 말고 그게 있었는데 어? 어디 갔지? 잠시만요. 자, 이거지. 자, 우선은 오전에 뉴스가 하나 떴던 게 중국 시노백에서 지금 이제 직원과 가족들 해가지고 한 3,000명한테 자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브라질하고 인도네시아였나? 하여튼 두 나라에서 대규모 임상 3상 하려고 지금 뭐 승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진행을 할 거고, 그 전에 얘네들은 우리가 만든 거 확실하니까 확인해보자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제 코로나 종식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뭐 진짜인지 아닌지 믿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는 뭐 지금 22일인가 지금 계속 영명이라고 해요. 그만큼 관리가 잘 됐다, 아니면 뭐 차단이 잘 됐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무래도 공산 국가니까 가능하긴 합니다, 그게. 자, 그러고 중국 국제행사에서 이제 임상 중인 코로나 백신을 갖다 공개를 했어요, 오늘. 자, 공개를 하면서 뭐 이제 공개를 했던 게 다예요. 뭐 딱히 별건 없어요. 그리고 백신 관련해 가지고는 사노피에서 얘기 나온 게 코로나19 백신 회당 14,000원 이하가 예상된대요. 자, 이 가격이 낮잖아요. 되게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생각보다. 막 몇십만원 몇백만원 막 이런 얘기들도 돌았었는데 한때 굉장히 가격이 낮아요. 자, 그러면은 오히려 코로나 관련주한테는 악재예요. 왜? 저비용으로, 고비용이면은 다 맞출 수도 어렵고, 막 전 세계의 모든 그 개발도상국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들,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들 막 맞추기도 어려워서 걔네들이 또 퍼지고 막 감염이 안 끝나는 그런 그림인데, 요렇게 싸다면 전 세계적으로 생산만 잘 해낼 수 있다면은, 생산 캐파만 된다면은 그냥 미친듯이 찍어다가 다 맞추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컨택트나 여행이나 막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호재겠죠. 자, 그래서 우선 코로나 관련주를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오늘 그 수젠테 그 승인받은 건이 있어가지고 얘가 점상이었을 거예요. 그쵸? 점상. 해서 점상이다 보니까 얘를 필두로 좀 나머지 애들이 전반적으로 좀 잘 갔어요. 시즌이 좀 약했고 오늘은 사실 나머지 이제 얘네랑 같이 놀 수 있는 좀 가벼운 애들, 미코나 아니면은 뭐 여기 PCL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 아니어서 제가 잘 보진 않았어요 오늘. 이런 쪽, 우선 이쪽 테마가 돈을 좀 가져갔고, 아무래도 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서 방역이 잘 돼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든다면은 지금까지 돈을 가져갔던 여기 많잖아요. 간편식 택배, 음압, 원격 수업, 뭐 비대면 결제, 재택, 비대면 진료, 뭐 이런 거, 마스크, 소독제, 뭐 다 웬만큼 줄겠죠. 마스크 소독제는 아니죠. 이건 계속 써야죠. 얘네 빼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래서 진단키트가
수출이다 보니까 아직은 해외나 이런 데에서는 진단이 계속 필요하다. 백신이 나와도 진단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렇게 14,000원 싸면은 진단 안 하고 그냥 맞춰버리는 게 더 싸죠. 사실상 진짜 14,000원이려면 그러면 진단키트 주한테는 저건 악재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게 진짜 14,000원에 나오면. 왜냐면 진단하는 비용이 더 비싸잖아요. 진단을 하고 코로나 항체가 있는지 코로나인지 아닌지 보고서 이제 뭐 접종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진단을 안 해도 돼. 진단을 안 하고 그냥 14,000원이니까 그냥 접종을 하면 돼요. 굳이 뭐 진단을 하고 맞춰. 항체가 있으면 그냥 더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알코올이 좀 얘네 좀 따라다녀요. 약간 방역은 마스크는 좀 많이 못 따라갔는데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세게 간 그림은 안 보여요.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죠. 뭐 그렇게 크게 가는 애들도 있고, YBM 넷이나 저는 이건 좀 기대했어요. YBM 넷 한 번은 가지 않을까. 이제 좀 이 정도 죽었으면은 어쩌다 보니까 YBM 넷이 좀 있으면 만원 깨지려고 해요. 알서포트 얘도 한 번은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그랬죠. 그리고 제가 좀 어제 주목했던 거는 한국 사이버 결제였는데 KG 모빌리언스랑 안 갔어요. 생각보다 오히려 무너졌죠. 얘네 누가 팔았어 근데. 개인이 많이 샀네요. 외국인이 많이 팔긴 했는데 뭐 최근에 판 게 앞전에 있었던 거를 갖다가 이기진 못하고, 이 34만 이걸 샀던 이 시점이 아무래도 평단 때리면은 지금 69,200원. 며칠 더 가지고 놀다가 올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얘는 어쨌든 간에 이런 자리들 절대 안 깨면서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웬만해서 이 자리면은 먹을만 해요. 자, 얘는 뭐 경기도 배달 어플이나 이런 것도 있고, 공공 배달 어플이나 이런 것도 있죠. 그게 10월 1일인가 10월 초에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이슈 받을만 하고, 그게 나오게 되면은 이슈를 왜 받냐면은 또 이재명 도지사가 당연히 이것저것 발언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갈 것 같아요. 얘도 그때 되면은 한 10월까지 보시면은 얘는 충분히 수익이 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얘도 어제 약간 금요일날 시간에가 좀 이상했어가지고 그랬는데 별로 달리는 모습은 안 보였어요. 얘도 역시나 외국인을 좀 파는 모습인데, 솔직히 저는 얘보다는 얘를 좀 더 좋게 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개인 성향이죠. 의외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저거 두 개는 안 가서 좀 아쉽긴 한데, 얘네는 점점 어려워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택배랑 포장은 코로나는 당연히 이제 계속 줄면은 다행이긴 한데, 줄어서 얘네가 안 간다? 얘네는 한 번 정도 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코로나가 한 100명은 유지를 한다 계속. 그래가지고 추석 시즌이 왔잖아요. 전국 민족 대이동을 막 할 텐데, 그 민족 대이동을 갖다가 지금 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웬만하면 자제를 하세요라고. 자, 그러면은 배달, 그리고 웬만해서 음식이나 이런 것도 잘 안 하려고 하죠. 뭐 요즘 들어서가 아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장보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다 돼 있는 배달, 그리고 포장으로 다 그냥 해서 배달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사 음식 이런 게. 자,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한번 이슈를 받을 수는 있다고 좀 봐요. 아무래도 추석이란 명절이 굉장히 큰 거고 시간도 굉장히 크잖아요. 며칠 쉬지? 여기 안 나올 텐데. 그죠? 안 나오죠. 한 이쯤인데 9월 말쯤 되는 것 같았는데. 해서 그 기간에는 굉장히 좀 이동을 못 한다면은 포장으로 선물을 많이 보내실 거고, 그리고 이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제사상이나 이런 거, 그리고 같이 먹는 음식들 포장으로 많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쪽은 한 번 정도 튀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코로나가 지금 100명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막 300명 이렇게 터지면은 당연히 다 살아나요. 여기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그럴 가능성이 잘. 자, 그러고 말씀드릴 게, 일본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거는 장 끝나고 나왔나? 거의 장 끝날 때쯤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장 끝나고서 봤으니까. 자,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려보겠구나. 자, 아베 후임 스가는 거의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일 관계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나봐요. 스가가. 그쵸? 얘기를 했겠죠. 강경한 입장을 이어했던 메시지. 근데 이 얘기는 어제 나왔던 1960 몇 년이었죠. 60X년이 있는데, 이때 협정을 맺은 거, 그걸 기반으로 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강경한 입장. 자, 강경한을 뺄게요. 기자가 쓴 것들. 자, 그냥 메시지를 내놨어요.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을 철저를 빼고 만약에 위반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 건지. 자, 그래서 이거에 떴음에 불구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사실상 크게 못 갔죠. 모나미 계속 꿈틀거리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얘는 8,000원 살짝 돌파하고 끝냈어요. 어쨌든 8,000원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또 관심 한번 끌었겠죠. 왜? 8,000원을 계속 못 넘었거든요, 지금까지. 일부러 못 넘은 것처럼. 30분 봉 볼까? 이 당시에 보면은, 자, 이런 자리 뭐 찔러봐도 뭐 8,000원 조금 냅두고서 뭐 7,800원, 뭐 7,900원에서 막 이런 식으로 끝내요, 계속. 그러다가 오늘도 30분 봉이 굉장히 여기 다 있죠. 두 군데가 다 여기 8,000원에 물려 있죠. 그리고 윗꼬리만 살짝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8,000원 못 뚫는 척 하다가 8,000원에 뭐 한 몇십만 주가 있었을 거예요. 막 엄청 많이 있었는데 다다다다다다 뚫리는 거 모습 보여주면서 개미들 꼬셔가지고 쾅쾅쾅 대량 매물들 소화시키고 올렸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갔겠죠. 그리고 여기부터 쭉 다 나갔겠죠. 왜 나갔을걸요, 얘네? 별로 안 나갔네, 생각보다. 어제 나갔네? 어제 언제 나갔어? 어제 내가 봤는데, 얘를. 아, 어제 제가 이거 매동을 안 봤었나 보네요. 아, 어제 나갔구나. 네, 얘네가 단타 성향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샀던 거 그냥 나가요. 자, 앞전에 있었던 거 거의 다 나갔죠, 또, 외인들. 오늘 또 잘 나갔어요. 오늘 사고 팔고 잘 했을 거예요. 초반에 좀 원웨이로 사다가 쭉 팔고 나갔겠죠. 자, 뭐 투신도 단타 성향은 보이고 기관들 다 그렇죠. 저는 아직은 스가가 임명이 되고 총리 자리에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최소한의 예의상 인사는 하잖아요. 뭐 축하를 합니다든 뭐든 잘해봅시다든. 그 인사 이후에는 들어가면은 그래 나는 일본 자산 매각 이거 좀 있으면은 이거 할 수 있으니까 한 내년 초면은 그걸 보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가능해요. 근데 지금부터 좀 이따가 이제 한일 관계 잘 해봅시다 이런 인사 한 말이 이제 오갈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게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계속 말씀드리죠. 자, 근데 이건 있어요. 자, 저희 그 1년 전에 그 국산화를 진행을 했죠.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국산화를 진행을 했는데 왜 했냐면 일본에서 지금 막 물건을 안 줬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최대한 국산화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특허 소송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특허 소송인데 뭐 올해만 소부장 특허 소송이 6건을 제기했다 라고 해요. 자, 기업들은 코오롱, 삼성 SDI, 뭐 고영, 그리고 LG화학, 포스코, 또 LG화학 이런 식인데 뭐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거여서 뭐 이런 거래요. 자, 근데 이 소송이 정말 얘네 거여서 진짜 소송을 한 건지 그냥 시비 걸자고 그냥 한번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소송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소부장에 대일 의존도가 계속 높아서 이거를 갖다 키워야 되고 R&D를 하자고 해가지고 이번에 나오는 게 뉴딜 안에 들어가 있고 예산도 포함이 돼 있죠. 얘네들. 얘네도 펀드 있을 거예요. 소부장 펀드. 그래서 뭐 특허 전쟁의 서막이 이제 시작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해부터 소부장 관련 일본 특허 소송이 늘었다 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일본 정부에서 한 건지 아니면은 그쪽 개인들이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개인들이 했다고 제가 봤거든요. 뉴스를 좀 이따가 대충 읽긴 했는데 오늘 퇴근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어디갔어 여기 있네요. 한 개인은 뭐 나머지도 개인인지 모르겠어요. 여섯 군데 특허 6군데에 대해서는. 자, 이 소송을 했고 또 다른 일본인은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게 소송을 건 게 아니에요. 어떤 개인들이 내시는 건데 자, 이게 정부 차원이 아닌데 약간 내용은 좀 공격적인 그런 느낌으로 적었죠. 기사 자체가. 자, 그리고 한국 승, 뭐 일본 패, 뭐 이런 거 있는데 특허 공격에 대해 대비를 하자는데 진짜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게 저런 거 특허 국제 관계 상에서 특허
정치권으로 이렇게 소송을 하고 진행을 하잖아요. 정말 오래 걸려요. 몇 년씩 걸려요. 뭐 정확하게 제가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다른 케이스를 보면은 보통 뭐 2년, 3년, 4년, 막 5년도 가요. 막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솔직히 이거를 악재다? 아니 그 반일 테마의 기회다 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그래서 저런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내일 또 저런 뉴스 한 번 더 이쁘게 재포장해가지고 오전에 또 한 번 올리면서 또 이런 식으로 윗골에 한번 달아줄 수는 있죠. 근데 차트만 봤을 땐 되게 좋아요, 진짜. 제가 재료를 그냥 그럭저럭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차트만 봤을 때는 정말 잘 타고 올라가요. 정말 잘 타고 올라가요. 외인들이 근데 이제 단타 성향이 심하다 보니까 한번 쏘고서 맨날 도망가가지고 좀 같이 좀 물려가면서 좀 가주면은 믿고 가보겠는데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얘네들 신성이 많이 갔네. 뭐 따로 뭐가 있었나? 거래량은 별로 안 터졌는데 신성이 많이 갔네요.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보면 막판에 이제 떴는데 모나미는 막판에 안 떴죠. 신성이 뭐가 있었나 보네. 신성을 동상 패션주 우세 패션주 별거 없네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원체 얘가 좀 많이 빠졌었죠. 모나미에 비해서 많이 빠졌다 보니까 그래서 똑같이 그림 한번 올려주려고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냥 앞전에 있었던 자리들 약간 터치했죠. 얘도 차트는 참 이뻐요.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그림이긴 해요. 정말 차트들이 차트는 참 좋은데 재료를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어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구나. 얘를 이제 대장으로 가려고 하나? 외국인이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끌어주고 얘는 2,000원 돌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성통상이 의외네. 자, 2,000원 돌파가 되는지, 자, 이런 자리도 있잖아요. 자, 돌파가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00원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에. 뭐 근데 찔러보기식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직은 뭐 뉴스가 제대로 큰 건이 없으니까 안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한 번씩 찔르면서 이렇게 저점을 갖다 올려준다면은, 그리고 수급도 양호하게 여기저기 좀 나눠 가지고서 다 같이 간다 그러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앞전에 이렇게 한 번 팔 때 이런 식으로 막 팔아버리니까 이것도 조심하시면서, 재료가 일정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내년 초나 돼야지 나올 것 같아요. 일본 자산 매각 얘기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너네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보복을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는 막 지소미아 얘기를 하고 하겠죠. 그거는 정말 빨라봐야 제가 알기로도 내년은 1분기 2분기 돼야 되지 않을까, 걔네들은 법원에서 그거 나오려면. 그래서 좀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자, 그러고 또 누가 있어? 반일 같은 경우에는 뭐 남중국해 이런 데에서 뭐 특별한 새로운 게 없어요. 딱히 제가 그나마 좀 찾다 보니까 이거 하나 있어요. 앞전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한번 이렇게 중국을 때리면은 중국은 그대로 한 번씩 같이 똑같이 때렸어요. 그 대사관이 이렇게 폐쇄하고, 영사관 폐쇄인가? 네, 폐쇄하고 이럴 때랑 똑같이 합니다. 자, 앞전에 중국 정부가 이번에 한 게 자국 내에 있는 미국 언론인들의 비자 연장을 제안을 했어요. 자, 근데 이걸 왜 했냐? 미국이 지난 5월에 중국 언론인들의 비자를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데 따른 보복 조치예요. 내보낸 건 아니에요. 90일 이내로 제한을 했어요. 90일 이내로. 근데 지금 연장을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5월이잖아요. 90일이면은 6, 7, 8 지금 9월 됐죠? 거의 5월 말에 신청하신 분은 지금 연장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연장을 안 해줘서 그런 건지 연장을 제한하죠. 약간 그게 보이죠. 그럼 미국에서 나올 뉴스가 그거겠죠. 중국 언론인들 비자 연장 제한 검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뉴스가. 왜냐면은 5월달에 비자를 갖다가 연장을 90일까지로 해서 연장을 했을 텐데 딱 90일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그때까지 참다가 지금 이제 보복을 하잖아요.
중국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럴까요? 안 해줬겠죠, 분명히 연장을. 근데 뭐 이게 뭐 그렇게 큰 건지 또 모르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은 한다면 진짜 다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진짜 비자를 안 내줄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죠. 얘네들은 맨날 여기서 놀죠. 그냥 센 거 계속 기다려요. 최소 센 거 나와야 돼요. 뭐 관세 인상 이런 거 하든지, 관세 무역 합의 완전 파기 뭐 이런 거 하든지, 아니면 미사일을 한 대라도 좀 허공이라도 날리든지, 그 정도가 아니면은 지금 이 자리는 쉽게 넘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 여기서 올라올 때 이미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이때 올라올 때는 뭐 비자 연기 이런 것만 해도 그냥 막 올라갔어요. 그냥 미중 간에. 근데 예전에도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관세로 그렇게 싸우더라도 올라가봤자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자, 근데 그걸 다 돌파해서 여기서 지금 놀고 있죠. 그러려면은 이 앞전에 있었던 비슷한 그런 제조들이 아니고 더 큰 재료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머지 애들은 따라다니는 애들이니까 뭐 트레일도 뭐 그냥 올라가면 얘네는 그냥 따라갈 거고. 자, 매동만 한번 볼까요? 지금 누가 사나? 어후, 뭐 있을 건가 본데 얘네? 아, 티플렉스였구나. 어우씨, 티플렉스는 왜 이래? 뭐 외국인 회사가 되려고 하는 거야 뭐야 이거? 뭐 금액이 싸니까 뭐 그렇게 의미는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금액으로 보면은 별로 안 되네요, 금액이. 자, 해서 유니온 같은 경우도 수급이 주고받고 이런 식이에요. 거의 단타식으로. 뭐 누가 이렇게 막 가져가는 모습이 없어서 아직은 다들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은 아직은 딱히 뭐가 안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항공주들, 오늘 날짜로 이게 떴죠. 이스타항공 605명 정리 해고 통보를 하겠다. 자, 그러고 이제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구조조정을 하고 뭐 아시아나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다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분명히 어쩔 수 없죠. 굉장히 슬픈 일이긴 하지만 비행기 안 뜨니까. 그리고 매각이라도 좀 됐으면은 어떻게 정상화를 시켜봤을 텐데 현산에서 그것도 아시아나 안 됐고. 자, 그래서 이스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리해고를 하고 매각을 할 텐데, 제주항공과 M&A 무산 이후 재매각을 추진 중인 이스타항공. 자, 제주항공이 올랐을까 그럼? 아, 무산이 예전에 됐죠? 아, 진짜 얘도 진짜 항공주는 어쩔 수가 없긴 한 것 같아요. 아닌데. 그나마 얘는 좀 가네. 그래서 항공주는 저는 안 보고는 있는데, 아시아나도 뭐 특별한 건 안 보여요. 지금 대충 봐도 뭐가 없죠. 뭐 외국인 좀 들어오긴 하는데 뭐 어쩌려고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어후, 이쪽은 웬만하면 당분간 안 건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그림이 좋아 보이는 애는 굳이 고른다면은 아시아나 IDT 이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그래요. 어쨌든 간에 분리매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덩어리나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분리매각 시키고서 몇 개는 구조조정하고 몇 개는 안 하고, 막 몇 개는 날려버리고 딴 데 보내고, 그 다음 몇 개 힘든 곳들을 구조조정해서 약간 정상화 만든 다음에 재매각을 하자, 이런 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약간 혼자 약간 뒤처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얘는 좀 괜찮아요. 에어부산은 애매한 거는 가져가도 지금 LCC 쪽이 그렇게 잘 되지가 않잖아요. 지금 어디 뭐 돌아다니고 이럴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가가 아직은 좀 저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어쨌든 간에 전임이들
일부가 지금 업무에 이제 복귀를 했다고 해요. 뭐 일부 몇 명들은 지금 복귀를 안 하고 하는데 뭐 그러고 뭐 시험도 안 본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정부에서는 그런 거 없다라고 했어요. 그냥 연장 없이 거기까지 접수한 사람만 뭐 그 일과고시 진행하고 그냥 끝낸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좀 약간 가는 모습은 맞아요. 추가적으로 정부하고 그 협의체를 만들지는 않아서 아직 그림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 오늘은 특별한 게 뭐가 없었어요. 저는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진짜 갈 데가 없으니까 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이런 데로 돈이 들어왔죠. 뜬금없이 진짜. 아 여기 이런 데로 막 돈이 들어와요. 뜬금없이 진짜. 그래서 좀 그렇죠.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저쪽은 벌써 갈 놈들이 아니어서. 자 그래서 여기 정치 테마를 보면은 어디 갔어? 이건 정치 테마 정리해놨는데 그래도 우선 윤석열 관련주가 뭐 올랐다고 하긴 좀 그래요. 서현이 대장인데 서현 같은 경우에 그냥 갭 떠서 출발했다가 아무래도 갭이 뜬 이유는 그 추미애 장관이 그 아들이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갔다가 쓰는 그 문제점을 아실 거예요.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변명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자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좀 힘이 약해지는 것 같구나 싶으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이 뭔가 한마디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조사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오늘 약간 갭이 떴죠. 시작이 시가 3.3% 정도 떠서 시작을 했어요. 오늘 코스피가 파랑에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그쵸? 파랑색이 시작했던 걸로 아는데 오늘 시작이 거의 보합이 시작했네요. 그냥 코스닥도 그런가? 어쨌든 해서 이런 식으로 떴다가 죽었지만 얘는 좀 관심이 좀 있어 보였어요. 오늘 그래도 좀 움직였어요. 이재명 테마주가 좀 약간 의외로 안 가네요. 자 외국인이 좀씩은 들어오는데 뭐 의미 있는 그렇게 큰 수량은 아니지만 뭐 기법도 계속 들어와요. 이렇게 1000개, 600개 날린 거 빼고 이런 거 보면은 꾸준히 모아가는 모습이에요. 정치 테마는 진짜 1등, 2등, 그리고 이 두 분이 여당, 야당의 지금 3등이잖아요. 이 세 분까지는 솔직한 말로 계속 꾸준히 모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막 접전 일으키고 하면은 결국은 무조건 셋 다 갈 거예요. 누군가 하나가 지지율 하락해가지고 나갈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얘네들은 좀 오래 봐야 되는 종목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제가 이거 좀 선을 나눴어요. 좀 볼만한 애들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래서 에이텍 TN이나 뭐 동신건설 이런 애들 지금 차트는 뭐 비슷하게 가는데 얘가 약간 대장이 될 가능성이 살짝 보이긴 해요. 계속 보고는 있는데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 대금이 상당히 터져요. 예전보다 에이텍을 한번 따라잡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차트도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심리상 36,000원짜리하고 1,800원짜리 봤을 때 이쪽에 돈이 더 많이 가긴 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주가 오르는 건 퍼센테이지로 오르기 때문에 만원짜리를 갖다가 만원짜리 1% 가나 5천원짜리 두 개 사서 1% 가나 똑같은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잘 움직여서 그런 건가? 자 얘네 봐도 여기도 외국인들 좀 들어오고 있네요. 얘네도 차트 괜찮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눌려주되 안전하게 간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거 오리엔트 바이오 쭉 올라오고 쭉 내려와서 요 정도 만났을 때, 이평이 만났을 때나 아니면은 한번 터치해줄 때, 이렇게 터치해줄 때 거의 좀 있으면 터치 한번 할 것 같아요. 이재명 관련주들. 근데 우선은 이거 안 무너뜨리네요. 계속. 아니면 위에서 기다릴 수도 있겠죠. 약간 지금 요런 가격 안 무너뜨리고 여기서 노는데 이 평이 올라왔을 때 만나면서 한번 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지지율이 나왔었기 때문에 나왔나? 안 봤다.
맞아, 어제 나왔잖아요. 어제 나와서 안 나올 거예요. 거의 일주일 동안은. 그래서 재미없을 거예요. 뭐 특별한 발언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미 특별한 발언은 다 할 만큼 하셨죠. 그래서 약간 정치 테마 이쪽에 좀 튀면은 튀었지, 다른 곳은 튈 게 별로 이번 주는 잘 안 보여요. 오히려 그럴 때 얘 튄다고 얘 따라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차라리 어차피 정치 테마는 돌고 도는 거니까 죽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고 또 뭐 있었냐, 그 태풍 또 온대요. 이제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태풍이 이렇게 온 적이 없잖아요. 동남아도 아니고 사실. 또 이렇게 와. 자, 우선은 이번 태풍 이름 뭐지? 아, 갑자기 그것도 생각 안 나. 맞아. 하이성 같은 경우에는 지나갔었죠. 경로가 이미지 보면 될 것 같은데 옆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다. 자, 이런 식으로 옆으로 해서 지나갔어요. 약간 피해를 줬죠. 근데 뭐 전봇대 날아다니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쵸,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주가를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는 안 속아라죠. 그냥 오는 날 아무리 뉴스가 떠도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제 누가 사겠어요. 이거를 한두 번 속아야지. 태풍 온다고 할 때마다 이러고서 위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끝내버리는데, 근데 이번에 또 태풍이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뉴스를 잘 보시면은 그 여기는 또 태풍이 온다, 11호 노을, 그리고 12호 돌핀 있는데 좀 다른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태풍 11호 이게 안 올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지, 태풍이 만들어지는 위치에서 지금 한반도로 올지는 그냥 가능성만 있다는 거지, 굉장히 틀어가지고 딴 방향으로 그냥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내용이 있을 텐데. 자, 계속 뭐 예의주시를 하고 있대요, 태풍에. 근데 태평양이나 동남아 앞바다 등 내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로 보이는 열대 저압부에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태풍이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잖아요.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 옆으로 아까 갔었잖아요. 이렇게 10호가. 근데 얘가 이제 11호가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가요. 근데 뭐 하나 때문에 막 이렇게 꺾여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막 엄한 데로 가기도 해요. 막 돌아서 나가기도 하고. 그냥 잘 안 오는 게 정상적인데 희한하게 계속 뭐 때문인지 몰라도 기사 쓸 게 없으신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태풍들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꽤 오래 걸릴 거예요. 며칠 걸린다고 해요. 방향을 알려면은. 그때까지는 뭐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자, 오늘 다른 뉴스들도 좀 더 찾아보면 있긴 한데 제가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지금 벌써 8시 반이거든요. 근데 이게 업로드하고 뭐 유튜브에서 뭐 이거 뭐 확인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거의 업로드가 한 10시에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영상을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